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저희 옷이 좀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닌가요? 은송 학생만 밝은 건가요? 그렇네요. 저만 핑크네요. 네. 칙칙해요. 은송 학생 빼고는. 그래도 오늘 좀 밝게 오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알아봐야겠죠. 이번에 소개할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국내 건설 기업의 역사, 대림그룹입니다. 석유화, 제조, 상사, IT, 레저, 교육, 에너지 등 건설을 중심으로 한 12개 관계사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1939년 고 이재준 회장이 인천 부평역에 목재와 건자재를 팔던 부림상해를 열면서 역사가 시작됐고요. 1947년 대림산업으로 변경하면서 부평경찰서를 신축. 이후 대한민국 건설 역사는 대림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건설해 왔습니다. 그 외 대림대학, 안양여자중고등학교, 대림미술관을 운영하면서 건설사의 딱딱한 이미지를 좀 더 친숙하게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대림하면은 이편한 세상이 아파트, 굉장히 네.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차 타고 가면은 이 아파트에 이렇게 이편한 세상 써 있는데 네.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간 꼭 살고 싶다. 저런 집 이런 생각 했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네. 아니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또 대림의 작품들이 좀 많이 있었네요 보니까. 네. 우리 은송 학생은 대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림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쭉. 지금도. 네. 지금도. 근데 이 편한 세상은 아니고 예. 저희 아파트는 좀 지은 지 오래돼서 예. 그런데 네. 어떻게 살면서 불편한 사항은 없었나요? 네, 이제 태풍이 와도 끄떡없고요. 이제 뭐 겨울이 와서 다 네. 얼고 이제 내진 설계, 도서관이 내진 설계 돼 내진 있나요? 설계 완전 네. 최고입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태풍을 잘 견디긴 해요. 특히나 잘 견디는 아파트인가 봅니다. 네. 우리 꾸기 형님도 대림 잘 알고 계시죠? 몰라요. 저는 아파트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네. 대림 옆에가 신림이거든요. 어. 신림 이제 순대타운이 유명하고 네. 대림은 내가 진짜 잘 모르는데. 네. 실림. 네. 근데 이편한 세상 워낙 유명해서 아는데 예. 오늘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대림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대림 그룹으로 지난 1년간 13,0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1위는 역시나 대림이라는 단어, 대림 산업, 또 대림 코퍼레이션, 계열사, 규모, 그룹. 그러니까 회사와 관련된 단어들인데 뭐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만한 단어가 의외로 연관어로 뜨지 않았다라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임직원이라든지 뭐 명예회장, 고용. 그러니까 어떤 그룹을 쳤을 때 그냥 정말 나올 만한 기본적인 단어 외에는 뭐 새롭게 볼 수 있는 연관어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대림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홍쌤? 건설사들은 이제 하반기에 채용이 좀 많은 편인데요. 대림 같은 경우에 17년 하반기 채용을 보면 우선 대림산업 건설사업부로 이제 채용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건축 일반 여기는 이제 건축 전공했던 친구들이 주로 토목, 그다음에 건축공학 그리고 건축학 이렇게 나뉘어요. 예. 그러면 시공 공법 관련돼서는 좀 토목 쪽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설계 구조 관련된 부분을 건축공학이나 건축학에서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건축 일반은 이제 시공 공무 견적 공사 관리로 건축공학과 건축학도들을 이제 뽑고요. 이게 2자릿수 정도의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건축은 단순하게 뭐 다리나 도로 항만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플랜트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기를 또 따로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자하고 전기공학을 했던 친구들의 채용이 여기는 1자릿수 정도. 그다음에 이제 건축 설비 쪽 여기는 이제 기계공학, 그다음에 설비공학을 이제 관련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을 또 마찬가지로 1자릿수 정도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영업 이거는 이제 공대생 아닌 친구들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공 무관으로 이제 거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이쪽은 주택 영업, 그다음에 일반 건축 영업,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도 많이 따내거든요. 그래서 해외 건축 영업 파트로 또 이것도 1자릿수 정도. 그다음에 토목 일반 파트는 이제 토목공학 관련을 전공했던 친구들은 한 2자릿수 정도. 공학과 그다음에 내 자격증 이력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잘 조망해서 확률이 높은 직군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학생들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무래도 대림 하면은 아파트가 좀 유명했는데 이편한 세상을 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림 하면 좀 친환경적이고 되게 편안한 그런 아파트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라는 말이 많았고요. 또 이번에는 신기하게 취업하신 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와서 오. 합격 팁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대림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2층 집에 살 거야. 누군지 맞춰보세요. 건축학개로 전혀 모르겠는데요. 제가 또 언제 이런 역할을 해보겠습니까? 강아지를 또 키울 계획을. 그러려면 취업부터 해야겠지?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박윤송입니다. 오늘의 기업은 건축 사업의 누구죠? 전문가죠. 대림산업인데요. 지금 저와 함께 가시죠. 해외에서 살다 오신 건가요? 네, 공부하다가 왔죠. 네. 오, 번역 쪽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아니요, 계신가요? 그쪽으로 전공을 버리고 취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해킹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IT 포렌식 쪽 그쪽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아파트 사시나요? 네, 아파트 살고 있어요. 무슨 아파트예요? 아, 레미안이요. 오, 레미안. 네. 레미안 하면 이미지가 어떤가요? 레미안 하면 일단 그 한자로 적혀진 그 의미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돈을 모으면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런 집보다는 위치나 뭐 역세권 아니면은 뭐 딱히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시다고. 네, 한국전력 인턴 합격해가지고 학교에 면접 축하해요. 보고 이제 집으로 가려던 길이었습니다. 계속 공부를 또 얼마나 하신 좋을까요? 거예요? 네. 한전 근데 또 되고 공부를 하신다고 취업은 이제 되게 아니니까 인턴이 저러니까 합격을 하는 거예요. 줄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리고 약간 외국계 반도체 회사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도 혹시 이런 건설 사업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친구가 많이 있나요? 아무래도 전기를 공부하는 학생은 전기 기사를 따서 이제 건축으로 지원하려는 학생도 좀 많습니다. 졸업 예정이시면 취업은 혹시 인턴 했다가 정규직 전환이 안 돼서 다시 이제 취업 준비하려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직군으로 일하셨어요? 영업 직군이었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이고 좀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이제 앉아있는 거 별로 못해서 인턴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잘 맞으셨나요? 약간 군대에 다시 들어갔던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대림 산업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오,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네, 건설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아주 친구들한테도 많이 듣고 네, 선배분들한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채용 공고만 뜬다면 언제든지 지원해보고 싶습니다. 황금개띠 18학번을 제가 모셨습니다. 대림 산업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아파트밖에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건축 회사에 들어가신다면 하고 싶은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때 꿈이 또 집을 만들고 싶었는데 설계하고 뭐 커보니까 힘들죠, 세상이. 취업은 혹시 공단의 사무직으로 이번에 취업했습니다. 공단 저분도 뚫기 취업에 시험에 성공하신 꾸준히 역시 궁금한 축하드려요. 궁금한 거 아니죠? 혹시 학교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이 몰리는 시기인 그런 상반기나 하반기 그럴 때만 열심히 하지 말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편한 세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파트로 많이 어디에서 만든 건지 알아요? 네, 아니요? 대림 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대림은 들어봤어요. 이런 산업 쪽으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아예 없나요? 산업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미지가 조금 남성적이나 뭔가 그런 쪽으로 이미지가 연상돼서 여자는 뭔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좀 유리할 것 같은 직군이 있을까요? 마케팅이나 뭐 그런 쪽에서도 여자 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합격한 친구들 여러 명을 좀 만나봐서 예. 기분이 좋았는데요. 역시 공채 시즌에 닥쳐서 하지 않고 꾸준히 평소에 하는 게 좀 합격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림 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국이 형. 대림엔 김생민이 있었다고 카더라. 예, 요즘에 가장 핫한 뭐 우리 또 선배이기도 한데 김생민 씨. 예. 그냥 짠돌이가 아니라 또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껴서 요즘에 아주 핫한 연예인 중에 하는데 근데 대림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김생민 씨 같은 사람이겠죠? 예.
그 창업주 이제 수암 이재준 회장이 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 대림이 이제 인천 지역에서 부림상해라고 이제 39년도에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당시 때 간부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발주처의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면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 끝나고 나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별명이 뭐 새벽탕이다 이렇게 대림만의 유행어가 있을 만큼이나 아주 이제 경영 초반에 아주 열심히 다들 임직원들과 함께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대림에서 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높은 분들이든 안 그러면 좀 낮은 분들이든지 간에 식사 메뉴가 이제 설렁탕이다. 그래서 이제 설렁탕 외교를 통해서 수암에 이제 근검절약한 이런 정신을 고객들에게도 좀 알려주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직원이 이제 초창기에 많지 않았겠죠. 한 120명 정도 될 때 뭐 정해진 월급 외에도 또 본인은 그렇게 좀 아끼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그 당시 때 이제 예전이니까 쌀 한 가마니 보내고 뭐 조기철에는 조기 보내고 김장 때는 새우젓도 보내고 뭐 이렇게 나누는 문화를 가지면서 기업이 시작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연봉이 좀 높은 걸로 아는데 여기는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대림 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연봉 5,330만 원이고요. 사원 4,572만 원, 대리가 5,106만 원, 과장이 5,797만 원, 차장 7,023만 원, 부장이 7,367만 원. 자, 플래닛이 올해 1월에 공개한 자료인데요. 평균 연봉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그렇네요.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홍 쌤 대림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이 대림 계열 이제 해외 영업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한 제 학생인데요. 미주권 주립대 출신이고요. 근데 유학생이고 학점은 뭐 한 3.5 후반 정도. 그 다음에 정보는 이제 전공은 이제 언론 미디어 쪽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전공과는 해외 영업이 바로 직통되진 않았고요. 근데 취업이 됐는데 이 유학생들이 요즘 보면 취업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쌓여있는 유학생들도 많고 또 중화권 유학생들도 많이 요즘 귀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리그가 아주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미주권이나 주로 유럽권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인적성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수리, 추리 이런 부분들이 좀 어학은 강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적성 공부에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창고기업.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건설종가 샵 건축 한류입니다. 우리 앞서 그 대한민국의 건설 역사는 대림의 역사라고 예. 했는데 국내 100대 건설사 중 가장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건물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그 기술로 해외에 진출하면서 건축 한류를 지금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하는 건축물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청와대 누가 지은 줄 아세요? 청와대요? 네. 청와대를 지었어요? 아니요. 저희도 모르는 낚였네요. 네. 저는 대림이 지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 건축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쌤? 그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는 곧 대림의 역사라는 말이 있을 네. 정도로 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포항제철,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그다음에 잠실 어디 좀 올림픽 비싼 거 지었네 그래도. 주경기장, 예, 올림픽 주경기장도 오, 지었고, 잠시만 주경기장. 예,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이순신 대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건물들 상당히 많이 많이 지었죠. 지었네요. 청와대는 그러면 누가 지었어요? 갑자기 궁금하다. 청와대는 아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건물뿐만 아니라 외국 쪽으로도 이제 1966년부터 해외 건설 외화 획득 1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플랜트 수출 1호죠. 그리고 아프리카 진출 1호, 1975년 9월 1일인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유 공장 건설 공사를 수주받아서 1975년에 사실 해외로 진출하기 쉽지 않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해외 연이은 1호 기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이 편한 세상으로 또 국내에서도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편한 세상을 얼마나 편해요? 많이 편합니다. 제가 살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었네. 전세입니다, 전세. 네.
아니 근데 정말 대림이 이렇게 대단한 기업이었는데 네. 우리는 왜 건설하면 현대를 먼저 떠올리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나라 건설업 히스토리를 보면요. 그러니까 65년부터 73년 이때를 이제 해외 시장의 개척기다 이렇게 건설업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60년대 한 중반까지 건설업계는 주한미군 군납공사가 굉장히 커졌어요. 여기 또 의존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군납공사가 한 60년대 초반까지 국내 전체 수주액의 10%를 차지했고 이게 64년도에는 17%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험과 경쟁력을 만든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65년도에 현대건설 이때가 11월 이제 25일인데 이때 태국의 파타이 나와티악 이쪽 고속도로 공사를 이제 따내게 되는데 이 금액이 당시로서 굉장히 큰 522만 달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를 건설업에서는 해외 건설의 날로 정해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적을 한번 보니까 물론 아주 예전 실적인데 65년과 73년 사이의 수주 현황을 보니까 현대건설이 독보적으로 1등이고요. 2등이 이제 사만기업, 그다음에 3등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림, 그다음에 4등이 이제 고려개발인데 이 세 개 회사를 합쳐도 뭐 현대건설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반 실적 자체가 그 볼륨이 좀 커서 우리가 현대를 더 크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해시태그를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100% 고객 만족 샵 오렌지 서비스입니다. 우리 대림의 건축하면 최근엔 우리 이 편한 세상이 또 가장 큰데 거기에 우리 건축 기업들이 이제 집을 지어주고 보통은 다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잘한 서비스까지 고객들을 위해서 다 챙겨준다고 합니다. 형 챙겨줘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서비스인지 저도 살면서도 몰랐지만 네. 이게 보니까 뭐 전등갓 같은 것도 청소해주고요, 창문도 닦아주고, 뭐 침대를 살균해주고, 가스레인지까지 씻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아직 실제로 해주나요? 아, 저기는 전세는 안 해줘. 그렇습니까? 에이, 작아. 근데 뭐 이런 거 세세한 것까지는 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 이상이 생겨서 연락하면 바로바로 와주고 금방 해결해 주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무가 좀 많이 심어져 있고요. 그 안에 뭐 헬스장이라든지 카페도 있는데 그냥 집 키만 가져가면은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지 않나. 그 대림 아까 미술관도 있었고 이 문화사도 그렇고 이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차별화 전략이 기업에 도움이 될까요, 형님? 그러니까 건설사가 우리 보이는 밖에서 보는 이미지가 좀 차갑고 좀 딱딱하고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이제 문화 의식이라든가 창의성들을 존중한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 사옥에 가보면 곳곳에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또 전시가 돼 있고 뭐 계단, 복도, 화장실 곳곳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혜택은 직원들에게 대림미술관 전시를 이제 무상으로 관람하게 해주는 그런 혜택들을 또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사하게 되면 막 지방 현장도 가게 되고 되게 힘든데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상해주고 또 딱딱한 문화를 바꿔서 창의적인 기업의 결과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활동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취준생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부각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건설 종가 같은 이 기업의 업적을 부각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주는 혜택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부각할 필요도 없고 저는 뭐 알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이 회사에서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유로 설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 건설업 그리고 이 대림 그리고 이 시공 이 세 가지를 잘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설득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 중요한 거는 나를 뽑아야 돼 이유를 항상 적어야 되기에 혜택 같은 건 좀 차치하고 여러분들 많이 자소서 내용과 면접 컨텐츠를 정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준비하던 자격증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딱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 중 하나가 학사를 나오는 거. 저는 비전공자라서 그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산업에서 2년을 일해야 이 자격증을 응시를 할 수 있다는데 근데 취업하는 문턱 자체가 이 자격증을 요구하면서 약간 이 모순되는 상황이 보여가지고 그런 점이 저는 궁금합니다. 취업을 하려면은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데 또 자격증을 따려면은 관련 경력을 우대한다고 해요. 이게 모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 자격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자격증이 아니라 경력자들을 위한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입사한 사람들의 교육의 그 직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신입 입장에서 너무 도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따서 내가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가서 2년을 하느니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바로 대기업에 진입할 수 있는 루트들이 더 많으니까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들어볼까요? 전환형 인턴을 들어갔을 때 전환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좀 분명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환형 인턴으로 들어가면 전환율이 좀 높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따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정부에서도 고용률을 높이라고 압박을 할 거예요. 요즘 뭐 그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럼 실제로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채용을 많이 해야 돼요. 결과론적으로 인턴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실제로 정규직 전환은 조금 시키고 그다음에 면접을 뭐 예를 들어 맥스로 봐봐야 뭐 한 2번, 3번 보는 건데 이거 한 달 정도의 면접을 볼 수 있고 제도가 좀 악용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몇 회사들, 그러니까 뭐 LG화학 같은 회사들은 전환율이 아주 높아요. 그런 좋은 기업들도 있죠. 기업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관적으로 얘기 안 해요. 뭐 어림잡아서 얘기합니다. 몇 % 정도 될 거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절대 노출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턴을 하면서 느낌이 와요. 정말 일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전환율이 높은데 지금 여기 진행되는 업무 상황을 봤을 때 꼭 내가 뭐 들어가지 않아도 부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바빠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환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경쟁자를 봐야죠. 같이 인턴하는 친구들의 실력이라든가 역량을 가늠해 보면 야 여기서 보나마나 뭐 한 명 정도 전환시킬 것 같은데 내가 좀 밀릴 것 같다. 이런 계산들을 현실적으로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인사 담당자들의 말이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많으니 안타깝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인턴 현장에 가서 그 느낌을 받고 만약에 전환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기업에게는 미안한 소리가 되겠지만 구직 활동을 병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대리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송 씨는 주말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주로 좀 뭘 하고 보냅니까? 저는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체력 관리도 할 겸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이제 봄이 되면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관람하는 거 좋아합니다. 대림은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우리나라 건설 역사는 대림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림은 우리나라의 건설과 석유화학의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대림의 기업 정신이 한숲 정신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제 큰 숲에서 다 같이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최근 이슈...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욜로 하겠습니다. 이게 잘 말하세요. 이제 욜로는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인데요. 이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이제 저축보다는 자기의 취미나 자기 개발에 더 투자를 하는 그런 소비 형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김생민의 영수증에서 이 욜로족을 비판하면서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다 하면서 이제 영수증을 이게 평가하면서 스투핏 그레이트 이런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욜로입니까? 뭡니까? 이전까지는 욜로였는데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는 말에 깊은 공감을 느끼고 요즘은 빨리 취업을 해서 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은송 학생 답변들을 보면 주말에 뭐 하냐, 그래서 뭐 주말에는 운동을 한다, 건강 증진을 위해. 그다음에 뭐 대림에 대한 아까 나왔던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사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천편일률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전 내내 입 닫고 막 조바조바하다가 거기서 처음으로 말을 내뱉지만 그분들은 아침서부터 지금 점심 먹고 오후 내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뭐 구직자들은 제가 여태까지 만나면 주말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 그럴 것 같지 않고 여러분들 그 거기 앉아 있는 면접관들 주말에 뭘 하냐면 주로 이제 TV 앞에서 TV 보면서 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뭐 좀 너무 식상해 보이는 답변을 싫어한다라고 하면 그냥 주말에는 TV 집에 누워서 과일 깎아 먹으면서 뭐 연애 프로그램 보는 게 저의 낚시입니다라고 얘기가 그렇게 이상한 답변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나를 포장하는 자리니까 그냥 그런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내가 이제 자기 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질문들 하면 주말에 다 등산 가고 카페 가서 책 보고 그다음에 뭐 경제신문 스크랩하고 토론 동아리 나가서 무슨 영어 해야 한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게 꼭 정답이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 또 면접장 가가지고 하루 종일 TV만 뭐 잠 14시간 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은 그분들과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 지금 은송 학생의 답변을 들으면서 면접관이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은 아마 못 가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문과라고 하면 우리 대림에 대해서 물어보면 처음에 몰랐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게 어찌 보면 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대림이라는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기업의 자산 가치라든가 매출의 수준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건설업의 부가가치가 이 정도인지는 사실 몰랐다. 하지만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경제신문도 예전부터 몇 달 전부터 구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차차 알아 나아가게 됐고 그 과정들 속에서 솔직히 이 자리에 온 게 사실입니다. 라고 이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은송 학생이 만약에 대림을 쓴다라고 하면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영업을 할 수 있는 나의 또 다른 역량들이 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면 왜 안 되냐면 그런 여러분들은 소개팅은 이제 너도 혼자고 나도 혼자고 오늘 처음 만나는 자리지만 면접은 소개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수의 사람을 만나고 나는 이제 그중에 원업대비니까 이런 좀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평소 대림은 그냥 건축 회사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 아파트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축물을 굉장히 많이 만든 회사여서 정말 큰 회사라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제 대림 얘기를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하거든요. 네. 대림이 지금 재계 랭킹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20위권 안에 들어오고요. CJ하고 도찐개찐하는 그룹이거든요. 그룹의 사이즈가. 근데 여러분들은 또 대림하면 또 그런 소리예요. 뭐야 대림 아파트 다 사라진 거 아니야? 이편한 사장도 모르고요. 그리고 또 그래야 학생들이 수덕수덕 거리거든요. 야 대림은 어묵 아니야 어묵? 그건 사조 대림이에요. 대림하고 아무 상관없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재계 랭킹 20위권 안에 들어오는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이게 100위권까지 가게 되면은 그 편차는 정말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곧 있으면 3월 달에 채용 공고가 엄청나게 열려요. 우리가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했던 수많은 좋은 기업들이 열리는데 삼천리가 뜨고 나서 야, 그럼 내가 자전거 회사를 갈 수는 없지? 이렇게 스킵하고 대림? 나는 오뎅은 별로 안 좋아해. 방송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말고요. 모르는 기업이지 저 훌륭한 기업들이 거기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리서치하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진행하면서 어차피 내가 기업들을 많이 모르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공채를 좀 넓게 보면 지원 횟수가 늘어나고 취업의 확률도 늘어나고 그렇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르셨던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길 바라고요. 네. 이 기업을 알고 싶어 하셨던 분들께도 좋은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